영국은 지금 매우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부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의 정부들 모두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이러한 불법 월경을 보면 이 문제는 끔찍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트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척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보트에는 160명 이상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 버넴이 총리가 된 뒤 최근 며칠 사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불법적으로 넘어온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국가안보 비상사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절 파라지가 이 위험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앤디 버넴이 총리가 된 첫 주인데 지금까지 538명의 젊은 남성들, 이 영국 해협을 건너왔습니다. 작은 보트라고 하려 했지만 사실 보트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보트에 165명이 타고 있었고 또 다른 보트에는 101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지중해를 건너오던 2주 규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구도 구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중 거의 아무도 추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경 개방으로는 영 불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후로 그는 이 위기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숫자가 700명 정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큰 보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여기 한 마을에서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게 될 상황에 직면해 영국에서 탈퇴하겠다는 자체 주민 투표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옛 군사 저장기지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피딩턴이고 인구는 겨우 350명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 이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지에 대한 국민 투표, 상징적인 투표를 실시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아시다시피 절박한 도움 요청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지역사회가 정부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는 건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국가안보 위협이 점점 커지고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앤디 버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멈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앤디 버넘은 넘버 10 노스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넘버 10 노스는 모든 지역에 권한을 부여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상황을 바꾸고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시가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영국 도시들이 권한 이양을 통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덕분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온 나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넘버 10 노스가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지방정부가 조금 잊혀진 것 같았고 지역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시 수준이나 지역 수준에서는 때때로 중앙정부 사람들과 늘 옥신각신하며 끝없이 공방을 벌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어떨지요? 저는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영국을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옮기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 영국이 있어야 할 곳에 완전히 있지 않다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면 반드시 한 팀이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영국 전역의 모든 지역과 모든 지방, 그리고 모든 국가들, 왜냐하면 넘버 10 노스는 잉글랜드의 지역들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지금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현실은 노동당과 보수당 정부가 모두 관여해온 것이며 이는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 약 4%만이
단 4%만이 송환되었습니다. 송환된 사람들 중 71%는 알바니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입국자 중 가장 많은 국적이 어디인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분명히 국가안보 비상사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텔레그래프의 이 보도에서 이란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요원들을 영국 해협을 건너 우리나라로 보내다가 적발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운영하는 밀수 조직입니다. 테헤란 당국자들이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 인신매매 경로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소유하고 있으며 소형 보트에서 적발된 이란 공작원 용의자들은 정보보안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혁명 인사들이 런던에 배치되어 있으며 거기서 인용된 이란 당국자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원한다면 일부 경로를 운영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런던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한다면 런던을 쉽게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밀수 경로들이 미사일보다 더 중요하며 런던을 겨냥하는데 미사일이 필요 없고 더 쉽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수년 동안 노동당과 보수당이 우리 국경을 지키는 것을 거부해온 방식에 정말로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직도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동당과 보수당 정부 모두에서 보여준 한심할 정도로 약한 접근 방식과 예를 들어 노동당의 글래스먼 경이 GB뉴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ECHR에서도 탈퇴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프랑스와 협정을 맺어서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네, 도움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차퍼, 나는 오랫동안 영국 해군을 해협에 배치해서 실제로 보트를 막는 것에 찬성해 왔습니다. 그게 영국 개혁당의 정책입니다. 바로 그거죠. 제 안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프랑스 해역에서 데려오면 그들은 법적 의무가 프랑스에 있다고만 말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정부의 더 강경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약속도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정부의 책임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유럽인권협약뿐만 아니라 48년 난민법과 여러 다른 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근원에서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주권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앤디 버넘은 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까요? 그는 보궐선거 아침 애시튼타운 풋볼 클럽 연설 때 에이지멜 호텔을 언급했지만 이후 불법 이민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